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추억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 시절을 함께 겪어온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오늘 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시절 교통수단 추억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박철호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문득 70년대 우리 동네 버스가 생각나요. 그때는 버스가 지금처럼 깔끔하지도 편리하지도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겨움이 있었어요. 그 시절 버스는 정말 독특했어요.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버스도 있었고 엔진 소리가 덜컹덜컹 너무 시끄러웠어요. 특히 여름철이면 에어컨 따위는 없었죠. 창문을 활짝 열고 다녔는데 바람이 시원하긴 했지만 먼지와 매연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버스표를 끊는 것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차장 아주머니가 있어서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면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는 거였어요. 차장 아주머니는 허리에 동전 주머니를 차고 다니셨는데 그 주머니에서 나는 동전 소리가 참 정겨웠어요. 잔돈을 셀 때는 손가락으로 톡톡 튕기면서 세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기억나는 건 서서 가는 일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 안이 콩나물시로 같았어요.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는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죠. 그럴 때면 서로 죄송해요 하며 웃어 넘기던 인정이 그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편했지만 그 시절엔 그것도 일상의 한 부분이었어요. 전남에서 김술래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80년대 초반 우리 집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는 농어촌 버스를 타야 했어요. 그 버스에 얽힌 추억이 참 많아요. 농어촌 버스는 정말 특별했어요. 시간표는 있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버스가 고장 나면 승객들이 모두 내려서 밀어주기도 했어요. 비탈길에서 엔진이 꺼지면 남자분들 좀 도와주세요 하시면 모든 남자 승객들이 당연하다는 듯 버스 뒤로 가서 밀었어요. 그런 일이 일상 다반사였죠. 버스 안은 마치 작은 사회 같았어요. 동네 아줌마들은 장에서 사온 닭이며 채소며 온갖 것들을 들고 타셨어요. 때로는 살아있는 닭이 꽃기호하고 울어서 버스 안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들은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고 아이들은 멀미 때문에 울어대곤 했어요. 기사 아저씨는 마을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김서방 집 며느리 해산했나? 이번 추수는 어떻고? 하며 승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도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면 흔쾌히 세워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버스가 아니라 마을의 소통창구 같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겨울철이었어요. 히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버스 안이 무척 추웠어요. 그럴 때면 승객들끼리 자연스럽게 몸을 맞대고 앉아서 추위를 견뎠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순간만큼은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부산에서 이종성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차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70년대 후반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탔던
통일호 기차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의 KTX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느리고 불편했지만 그 나름의 운치가 있었어요. 통일호는 정말 느렸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좋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천천히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논밭, 산, 강, 작은 마을들. 기차가 지나가면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신나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기차 안 구조도 지금과 달랐어요. 좌석이 마주보게 배치되어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었어요. 긴 여행이다 보니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아이들은 함께 놀기도 했어요. 특히 도시락을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각 지역에 특색 있는 도시락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도시락 사세요 하며 차량을 돌아다니셨죠. 화장실 가는 것도 모험이었어요. 기차가 흔들리는 복도를 걸어가야 했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 벽에 부딪히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재미있었죠. 기차 화장실에서 내려다보면 철로가 보였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것도 신기했어요. 밤기차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객차 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기차 바퀴 소리 칙칙폭폭이 자장가가 되어주었죠. 새벽에 눈을 떠서 창밖을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신기하기만 했어요. 충북에서 한미숙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자전거와 함께한 추억이 많은 사람이에요. 80년대 중반 10살 때 아버지가 사주신 빨간 자전거는 제 인생 첫 번째 탈 것이었어요. 그 자전거로 얼마나 많은 모험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가 기억나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시며 무서워하지 말고 앞만 보고 페달을 밟아라 하셨어요. 넘어질까 봐 무서웠지만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자유로운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느낌이 마치 새가 된 것 같았어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로 탐험을 다녔어요. 평소에는 걸어서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갈 수 있어서 정말 신났죠. 냇가로 산으로 옆 동네까지. 자전거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무리를 지어 자전거 행렬을 만들어 동네 한 바퀴를 돌기도 했어요.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를 태우고 가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더블이라고 불렀는데 친구를 뒷자리에 태우고 페달을 밟으면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가끔은 3명이 타기도 했는데 한 명은 뒷자리에 또 한 명은 앞 손잡이에 걸터 앉아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하나의 놀이였어요. 자전거 수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바람이 빠지면 동네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할아버지께 배우기도 하고 직접 펌프로 바람을 넣기도 했어요. 체인이 빠지면 손으로 다시 끼우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자전거 관리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 중 하나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장거리 여행이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로 몇 시간씩 달려서 다른 동네까지 가기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윤대섭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산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80년대 말 우리 마을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마을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연결고리였어요. 마을버스는 아침 일찍 한 번, 저녁에 한 번 다녔어요. 놓치면 걸어서 읍내까지 가야 했는데 그게 거의 2시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버스 시간은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적이었어요. 마을 회관 앞에 오늘 버스 몇 시에 와요? 물어보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어요. 버스기사 아저씨는 마을의 소식통이셨어요. 읍내 소식은 물론이고 다른 마을 소식까지 전해주셨죠. 김씨네 아들이 서울에서 취직했다더라. 박씨네 딸이 시집 간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버스 안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겨울철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아예 오지 못했거든요. 그럴 때는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와서 눈을 치웠어요. 삽으로 길을 만들고 모래를 뿌리고 때로는 버스를 밀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봄이 되면 버스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논에는 물이 차고 마을마다 복사꽃이 흐드러져 피었죠. 느린 속도로 달리는 버스 덕분에 그런 풍경들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몰랐을 특권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정이었어요.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버스기사 아저씨께서 특별히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어르신, 집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하시면서요. 그런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최경희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얽힌 추억이 많아요. 80년대 중반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배달용으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사셨어요. 그 오토바이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혼다 90cc짜리 작은 것이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여기저기 녹이 슬고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정말 아끼셨어요. 매일 아침 오토바이를 닦으시고 엔진 상태를 점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요. 이놈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하시며 시동을 거시던 모습도요. 일요일이면 가족 나들이를 갔는데 오토바이가 우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아버지 뒤에 어머니가, 그 뒤에 제가, 맨 뒤에는 여동생이 탔죠. 4명이 한꺼번에 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의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비가 올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우비를 입고 타도 금세 젖었거든요. 특히 장마철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비가 와도 배달을 나가셨고 때로는 저도 함께 따라가곤 했어요. 젖은 옷을 입고도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오토바이가 고장 났을 때의 기억도 생생해요. 길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지면 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점검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공구를 건네드리며 도왔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기계 다루는 법도 배우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익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와
단둘이 먼 곳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 갈 때였는데 새벽 일찍 출발해서 몇 시간을 달렸어요. 중간에 쉬면서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아버지께서 나중에 크면 아빠보다 더 좋은 차 사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전에서 정민철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시내버스 차장을 하셨던 고모 할머니 덕분에 버스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어요. 80년대 후반 차장이라는 직업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모 할머니는 20년 넘게 시내버스 차장 일을 하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 종일 버스 안에서 지내셨죠. 허리에는 동전 주머니와 표뭉치를 차고 목에는 호루라기를 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어린 제게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여름 방학 때는 고모 할머니를 따라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라 정말 더웠지만 버스 안에서 보는 세상은 신기했어요. 아침에는 회사원들이, 낮에는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이, 저녁에는 학생들이 주로 탔죠. 고모 할머니는 단골 승객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병원 안 가세요? 학생, 요새 시험 기간이지? 이런 식으로 승객들과 인사를 나누셨어요.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타시면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다른 승객들에게 부탁하시기도 했죠. 그때는 그런 일이 자연스러웠어요. 표를 끊는 방식도 지금과 달랐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면 목적지를 말하고 거리에 따라 표값이 달랐거든요. 고모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모든 정류장과 요금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가끔 계산이 복잡할 때는 손가락으로 세면서 표를 끊어주셨죠. 가장 힘든 건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로 버스가 꽉 차면 고모 할머니는 승객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표를 끊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표 끊겠어요. 하시며 힘들게 다니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더 힘드셨어요. 승객들의 우산에서 물이 떨어져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그럴 때면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하시며 승객들을 챙기셨죠. 때로는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기도 하셨어요. 퇴근 후에는 하루 종일 받은 돈을 세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전들을 종류별로 나누고 지폐도 정리하셨죠. 저는 옆에서 동전을 세는 걸 도와드렸는데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고모 할머니는 우리 민철이가 계산을 잘하네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인천에서 김영숙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보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70년대 말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 아버지의 자전거는 우리 가족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어요. 검은색 중국제 자전거였는데 뒷자리에 작은 의자를 달아 놓으셨죠. 그 자리가 바로 제 전용 자리였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갈 때나 저녁에 마중 나올 때 저는 항상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서 보는 세상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 등을 보며 달리는데 가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면 다른 풍경들이 지나갔죠.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무성한 가로수가,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하얀 눈이 창문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가 올 때는 더 특별했어요. 아버지는 큰 우산을 쓰시고 저는 아버지 등에 바짝 붙어서 비를 피했죠. 그래도 조금씩 젖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험하는 기분이었죠. 빗소리와 자전거 바퀴 소리가 어우러져 특별한 음악같이 들렸어요. 겨울철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한 가장 따뜻했어요. 추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버지 등에 바짝 붙어 있으면 따뜻했거든요. 아버지는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저에게는 목도리를 꽁꽁 감아주셨어요. 추우면 아빠 등에 더 붙어 있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가끔은 먼 곳까지 나들이를 갔어요. 강가나 공원까지 자전거로 가는데 그럴 때면 정말 신났죠. 중간에 쉬면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자전거를 나무에 기대놓고 저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의 기억도 있어요. 펑크가 나면 아버지는 자전거 수리점에 가서 고치셨는데 저는 옆에서 구경했어요. 타이어를 빼고 구멍을 찾고 패치를 붙이는 과정이 신기했죠. 아버지는 나중에 너도 이런 거 배워야 한다 하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은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시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어요. 자전거 뒷자리에서 느꼈던 안전함과 따뜻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따뜻한 추억들이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15편의 그 시절 교통수단 추억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한 기억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거예요. 다음 편성에서는 더욱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들려드린 추억들처럼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요.